예, 이어서 오픈소스 개발 방식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실제 프로젝트들을 기반으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얘기했던 거는 약간 더 이론적이라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진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은 오픈소스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는 이제 이미 언급을 드렸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든 오픈소스가 GitHub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점 아파치.org, 기점 커널.org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요. GitHub 안에서도 당연히 다양하게 뭐 노드.js, 텐서플로우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또 운영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GitHub에 모든 오픈소스가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실제 오픈소스 를 이제 GitHub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죠. 텐서플로우를 이제 예시로 되어 있는데 뭐 GitHub으로 관리되지 않는 git.kernel.org가 대표적으로 어, GitHub에서 관리되지 않는 프로젝트고요.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git.kernel.org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토발즈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이 토발즈 리눅스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 최종적인 어떤 메인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토발즈 리눅스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각자의 매니테이너들이 굉장히 많은 하나하나의 어떤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명한 이제 시그루베인지 아니면 워크큐, 뭐 퍼시피우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리눅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토발즈의 리눅스로 다 이제 합쳐지긴 하지만 나머지 이 프로젝트들도 다 리눅스고 다 여기에 다 머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점 커널.org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차이점이 뭐냐? GitHub 기반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GitHub 기반에서는 웹사이트 내부에서의 어떤 기능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위키에다가 글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이슈에다 글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플리캐스트를 날린다던가 이런 웹상에서의 어떤 기능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GitHub 같은 아니 git.kernel.org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히스토리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본다던가 안 그러면은 뭐 이제 푸시를 한다던가 풀을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어 그 작업 그래서 뭐 거의 리드 온리 페이지에 가깝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는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질까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친근할 수 있는 GitHub 기반의 어떤 오픈소스 개발 과정은 그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텝 바이 스텝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기점 커널.org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커널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들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퍼프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린스 커널은 하나의 프로젝트인 건 맞지만 그 안에 굉장히 수많은 서브 프로젝트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뭐 메모리 매니지먼트 관련된 영역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스케줄러 뭐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겠죠. 뭐 락킹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또 네트워크, 뭐 파일 시스템, 디바이스 드라이버 다양하게 나눠져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퍼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 서브 이벤트 서브 시스템인데요. 이제 커널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의 퍼포먼스 카운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성능 측정을 위한 어떤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게 퍼프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린스 커널에 내장되어 있는 툴이고요. 요 서브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팁스의 팁스에서 운용이 돼요. 한번 직접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팁의 팁을 한번 검색해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브랜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퍼프 코어 요 부분이 여기 그 퍼프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는 브랜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건요, 이제 소스 파일 내부에 보면 이렇게 메인테이너스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테이너스 파일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퍼프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쭉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퍼프 프로젝트, 그러니까 린스 커널 안에 있는 퍼프 프로젝트가 어떤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쓰고 있고 어떤 브랜치를 쓰고 있는지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예. 일단은 이거는 이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네, 이제 연이어서 이제 메일링 리스트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커널 하면 메일링 리스트죠. LKML. 이걸 통해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메일링 리스트라고 하면은 사실 리뷰와 디스커션이 목적인데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단체톡 뭐 이런 것처럼 뭐 단체톡이 한번 그 톡방에다가 톡을 보내면은 전부 다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메일 하나에다가 보냈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메일을 볼 수 있는 어떤 단체 메일의 효과를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메일링 리스트고 이걸 통해서 리뷰나 디스커션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린스 커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하게 개발되고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린스 커널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단순히 뭐 아마존을 이용해 가지고 뭐 클라우드 서버를 할당받아서 그냥 쓴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되고 뭐 부족하면 스케일 아웃이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커널 자체를 수정하거나 뭐 커널이 개발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린스 커널은 이미 뭐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는 프로젝트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굉장히 액티브하게 개발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도 굉장히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개발되고 있죠.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잠깐 몇 개월 동안 한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메일을 잠깐 LKML 메일 리스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수집했던 내용인데요. 한 8만 개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개월 정도밖에 수집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에서 5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메일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퍼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액티브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린스 커널 안에서 CPU ARM 쪽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퍼포먼스 카운터 관련된 기능이 또 만들어지고 이러면은 또 계속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양하게 이제 그 커널 안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개발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퍼프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퍼프 개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URL을 통해서 일단 클론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스텝 바이 스텝 똑같이 따라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커널 소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받아두시면 좋고요.
안 그러면은 GitHub에 있는 토발즈의 리눅스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차후에 땡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소스 코드가 너무 커서 그 이제 큰 것도 있고 이제 좀 서버가 좀 느려요. 이제 커널 기점 커널.org 같은 경우에는 좀 느려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이제 소스를 받을 때 이제 git 클론 해가지고 저기에 있는 이제 그 URL을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기점 커널.org 해가지고 뭐 점점점을 해가지고 이제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받지 마시고 이제 github.com에 이제 토발즈 이거 맞죠? 리눅스 좀 이걸 먼저 받으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뭐 리모트 리셋 셋 URL을 통해 가지고 이제 URL을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바꾸고 다시 패치로 땡겨버리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 팁의 팁 히스토리를 통해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쨌든 클론을 하시면 돼요. 뭐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살펴봤던 이런 메인테이너스 파일을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기세 리눅스에다가 이제 한번 받아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메인테이너스 파일 같은 거를 한번 열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클론 받았던 이 URL이 또 여기에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 퍼프라는 프로젝트가 정식 명칭으로는 퍼포먼스 이벤트 서브 시스템이라고 명명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이 메인테이너가 3명씩이나 된다는 겁니다. 예. 다른 프로젝트는 대부분 메인테이너가 뭐 1명인 경우들도 있지만 물론 꼭 1명인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서브 시스템일수록 여러 명이서 같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메인테이너 중에서 이제 아르날도라는 메인테이너가 주로 작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리뷰어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텔 아키텍처 관련돼서만 리뷰를 하고요. 사실상 이제 실질적인 리뷰어가 이 두 분이 계시죠. 그래서 지리가 있고 김남현 개발자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과 관련된 그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명시해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한 폴더에 이제 여러 서브 프로젝트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파일이 어떤 서브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이렇게 다 명시해 놔요. 그래야지 관리하기가 이제 편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관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테이너스 파일을 열어봄으로써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커밋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명령을 통해서 이제 단순하게 그 커밋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수정분이 좀 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퍼프코어 가가지고 여기서 도큐멘테이스의 팁스에 요거를 한번 수정해 볼 거예요. 사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그냥 아무 소스 파일이나 수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디프를 했을 때 이렇게 수정분이 생기고 나서 이제 애드 커밋을 동시에 하는 거죠. 애드 팁에 팁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커밋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그쵸?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포맷 패치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git 포맷 패치 -1을 하게 되면 가장 최상위에 있던 커밋을 이제 파일로 빼냅니다. 지금 이게 파일로 빼내진 거예요. 파일로 이렇게 빼내진 거예요. 이거를 열어보면 이 메일 포맷으로 된 어떤 패치 파일이 만들어져요. 아까 전에 방금 만들었던 그 커밋이 패치 파일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상위 폴더에 있는 스크립트에 이제 체크 패치 펄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거 검사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를 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내가 만든 커밋을 패치 파일로 빼내고 나서 이제 코드 스타일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냐, 그러니까 커널의 코드 스타일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화이트 스페이스가 들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썼을 때 중괄호를 오른쪽에 하고 else를 중괄호 쓰는 거를 이 부분이 끝나는 중괄호 옆에다 한 게 맞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코드 스타일에 대해서 펄 스크립트를 통해서 검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안 떠야 됩니다. 에러가 떴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다시 커밋을 다시 만들고 다시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꼭 요거를 쓰진 않아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터미널 상에서 그냥 바로 메일을 보내고 싶으면은 이런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이제 물결에, 그러니까 홈에 점기세 컨피그에다가 요 설정을 해놓고 나시면은 요 명령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요 명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스톨 해가지고 git 이메일 요거를 아마 설치를 해주시면은, 저 옛날에는 이거를 설치하지 않아도 git 설치가 됐으면 바로 됐는데 외부로 빠졌는지 이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적어드리면은 apt-get install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git 이메일을 이제 설치를 해주셔야지 git send 메일을 쓸 수 있고, 저 설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정하고 연이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뒤에다가 이제 인자를 준 건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패치 파일을 준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그냥 내가 보내려고 하는 사람을 to로 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참조하는 사람들 cc로 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지메일 같은 거 켜서 보내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to를 이제 메인테이너한테 하는 게 사실 올바라요. 그러니까 물론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패치 보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맞죠. 맞는데 사실 메일링 리스트만으로는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사실 이거는 이제 거의 보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메일링 리스트는 참고를 할 수 있게끔 CC만 걸어 놓고 사실은 이제 메인테이너한테 보내는 게 맞죠. 그리고 그런 게 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커널 안에 패치를 보내는 거에 대한 문서들이 또 있는데요. 거기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리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CC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패치 파일을 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커밋을 이렇게 제출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내고 나면은 이렇게 또 메일로 이야기가 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치를 보낸 거에 대한 그 예시 메일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장을 해준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지리가 이제 답장을 해주면서 이 커밋에 대해서 세 개로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커밋이 하나가 너무 크니까 세 개로 나누자라고 한번 이제 리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답변을 단 거죠. 리뷰해줘서 이제 고맙고, 그리고 이제 그 세 개로 나누라는 거 맞냐? 그래서 그러면 다시 보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답장을 했죠. 그래서 이 지리가 원했던 대로 이 커밋을 세 가지로 나누고 보냈죠. 그래서 이럴 때 git 리베이스 같은 거를 많이 써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한 개 정도의 커밋은 리베이스까지 안 써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리뷰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커밋을 뭐 5개를 보냈는데 뭐 네 번째 커밋을 수정하고 뭐 첫 번째 커밋은 3개로 나누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리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커밋을 모두 다 지우고 다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오버헤드가 큽니다. 그래서 리베이스 같은 걸 쓰게 되면 선별적으로 이렇게 되감기 기능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있는 커밋들을 부분적으로 이제 수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차후에 어떤 실습 시간에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세 가지로 나눈 커밋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종적인 답장이 왔는데요. 이제 지리가 acted by라는 어떤 명칭과 함께 답장을 해줬습니다. 이게 메일 답장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떤 커널 메일링 리스트의 어떤 문화죠. 그러니까 이 지리가 메인테이너는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이제 개발자로서 리뷰가 끝나고 나서 리뷰가 정상적으로 됐음을 이렇게 체크해 주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테이너는 따로 이런 그 표시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파싱을 해서 기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커밋들이 이렇게 머지가 되면요, 이거는 이제 깃허브에서 미러링 되어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실제 커밋을 이렇게 그 머지된 커밋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누가 에크드 바이 했는데까지도 이제 커밋 메시지 안에다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 했고 누가 커밋을 이제 승인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적혀 있죠. 모든 프로젝트가 이 룰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동일하진 않지만 이러한 유사한 내용들이 다 커밋 메시지에 포함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인드 업 바이 같은 경우는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커밋에 대한 어떤 어서 정보도 존재를 하고 커미터 정보도 이미 존재하는데 왜 사인드 업 바이라는 어떤 이 라인을 커밋 메시지 안에다 굳이 또 넣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 라이센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어떤 서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리눅스 커널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뭔가를 작업할 때 내가 라이센스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서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제 리눅스 커널 안에 그 패치를 보내는 가이드라인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꼭 이 필수적으로 사인드 업 바이를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가 존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한 내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메일로 오가면서 이야기가 되고 메인테이너가 그 메일로 도착한 패치에 대해서 git am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본인의 git 히스토리에다가 포함을 시키는데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머지가 되고 나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커밋이 아르날드하고 함께 되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어서 정보와 커미터 정보가 동일한 상태에서 푸시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위드의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위드 정보가 나오는 거는 이 커미터 정보는 이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는 저지만 커미터는 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표시가 되는데 이것 또한 이제 리눅스 커널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냥 내가 뭔가 푸시를 한다던가 안 그러면은 내가 보낸 커밋이 그대로 머지가 되는 형식이 아니라 이제 메인테이너를 통해서 이제 커밋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서 정보와 이제 커미터 정보가 이제 달라질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어서 정보예요. 어서 정보를 통해서 이제 그 다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선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커널의 그 로그를 볼 때 여기 플러라고 이제 포맷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방금 한 건 제가 한 거라서 커미터 정보하고 어서 정보가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다른 패치 같은 경우에는 그 커미터가 누구고 어서 정보가 누군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아메 패치를 잠깐 넣어 놓는 거고요. 실질적인 패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토발즈 거 말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메인테이너가 직접 커밋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다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토발즈에 커밋이 많은데요. 대부분 이제 머지 커밋이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머지 커밋 한번 제어하고 해보죠. 또 머지스를 하고 나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미터 정보는 이제 타카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어서 정보는 크리스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테이너가 커밋을 해주고 저자는 다른 사람이고, 근데 저자가 중요해요. 저자 기준으로 트래킹이 되는 거고요. 쇼트로그 같은 걸로 했을 때도 저자 기준으로 이제 이거를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커널 프로젝트 관련돼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GitHub 기반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GitHub 기반의 오픈소스들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예시로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 알고 있는 플리캐스라든지 아니면 또 플리캐스를 통해서 리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러면 뭐 이슈를 제기하고 뭐 이슈와 함께 뭐 플리캐스트가 작업이 이루어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드 스타일에 대해서도 전전에는 이제 커널 코드 스타일이 따로 존재를 하고 뭐 펄 스크립트로 체크하는 정도 수준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꼭 이제 커널처럼이 아니고 다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코드 스타일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컨트리뷰터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